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초 튼튼반 37강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인성이 참 생각할 게 많은 게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주 초보자들이 사주 해석할 때 가장 해석 안 나오는 게 인성이고 뭐 어쩌라는 거지? 뭐 인성이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할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성이 없다고 해서 뭐 그닥 할 말이 없는 게 아닌데 근데 모든 곳에 인성의 느낌과 작용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인성을 지난 시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인성을 다 못 끝내서 그 37강의 전반부에 인성에 대한 마무리를 좀 더 해드리고 그 다음에 37강 본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인성에 대한 마무리 부분을 제가 정인하고 편인의 차이점을 아마 지난 시간에 아마 얘기를 못하고 진도가 나갔을 거예요. 정인하고 편인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36강 후반부를 좀 더 이어서 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정인하고 편인하고 좀 보도록 할게요. 그 정인은 좀 제가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드릴게요. 일간하고 음양의 균형을 맞춘 인성이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을 보면 인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자, 한번 이런 걸 한번 가정해 볼까요? 자, 지금 내가 매우 지금 살이 쪄서 체중 조절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살이 이만큼 찐 분들이 원하는 건 뭐죠? 머리는 그렇게 원할 텐데 몸은 그래서 거기서 괴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체중이 이만한데 계속해서 더 맛있는 걸 주세요 라는 기운과 안 돼, 참아야 돼, 체중 조절이 필요해. 그러면 뚱뚱한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뭘까요? 체중 조절. 그럼 뚱뚱한 사람이 원하는 건 뭘까요? 먹을 거. 정의는 필요한 거, 편의는 원하는 거, 아니 원하는 거. 보통 이런 형태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하기 위한 적당한 비유긴 한데 뭐 100% 그것이 현실에 맞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되게 이름이 나신 강사 중에 여자분이신데 아마 사회과학 하시는 그 여성분이 계세요. 그 뭐 포르쉐를 끌고 다닌다. 아마 크게 성공을 해서 슈퍼 강사로 일타 강사로 아주 소문나신 상당히 미모의 여성분, 30대 후반인가, 40대 초반인가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유튜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요. 그분이 그 철학적인 얘기도 종종 하시는데 그분이 서울대를 가신 분인데 그 고등학교 때 공부 벌레였대요. 미친 듯이 밥만 먹고 공부했대요. 미친 듯이 밥만 먹고 공부하는데 어머니는 옆에 와서 공부하지 말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래요. 아유 애야, 너 그렇게 무리하다가 다친다, 너 아프다, 병난다, 좀 쉬어가면서 해라. 나가서 운동도 하고 친구도 좀 만나고 뭐 딴 것도 좀 하고 이거 먹고 좀 해라. 공부 좀 하려 그러면 엄마가 부쩍 아유 이거 좀 먹고 해라. 아유 친구랑 좀 놀다 와라. 공부 좀 그만해라. 그래서 어떤 엄마죠?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엄마죠. 비슷한 부류의 엄마면 그걸 점수라고 더 해라 더 해라 약간 이런 요소죠. 내가 공부벌레인데 엄마도 공부벌레 이런 편인 같죠. 내가 한쪽에 치중돼 있는데 나한테 부족한 면을 채워주려고 하면 건 좀 정인적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들리는 뉘앙스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지금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을 넣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호신쌤이 하는 말을 좋다 나쁘다로 알아서 자기가 구분해서 들을 거예요. 그래서 호신쌤은 지금 편인을 욕한 거다. 뭐 정인을 편들고 편인을 욕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게 안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욕하지 않았어요. 아인슈타인은 어떤 사람이죠? 아인슈타인은 미친 듯이 물리학만 공부한 사람이죠. 그분이 연애도 잘할까요? 딴 것도 잘할까? 모르겠어. 딴 것도 잘할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어마어마한 그 우주의 신비를 밝혀내시고 이 물리학의 다양한 상대성 이론, 이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각종 원리를 만들어내신 엄청나신 분이죠. 그분이 만약에 이것저것 골고루 했다면 그렇게 됐을까? 그러지 않아요. 한 곳에 몰빵했죠.
그럼 깊이는 누가 더 있을까? 편인이. 넓이는 정인이. 보편성은 정인이. 특수성은 편인이. 그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뭔가를 미친놈처럼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해냈어. 정인일 가능성이 높을까? 편인일 가능성이 높을까? 편인. 그럼 정인은 못할까? 아니, 정인도 할 수 있어. 정인도 할 수 있어. 정인은 약간 보편성으로 볼 수 있고 편인은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집중력은 편인이 좀 강할 수가 있죠. 그럼 집중력 좋은 편인이 좋을까? 아니죠. 편인도 단점이 있죠. 집중을 엉뚱한 데다 하면, 포커스를 엉뚱한 데다 맞추면, 만약에 편인 형사가 있고 정인 형사가 있어. 정인 형사는 용의자 20명을 본다고 하면 편인은 야야 내가 보니까 얘네 아니야. 딱 요 두 놈 중에서 하나야. 그래서 두 놈만 파겠죠. 두 놈만. 그래서 그 용의자 2명만 죽어라고 팠어.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용의자가 아니면 꽝이지. 꽝이야. 아유, 꽝이야. 그렇죠? 한두 명, 난 한 놈만 패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정인과 편인은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지. 뭐 정인은 좋고, 뭐 편인은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각자의 장단점들이 있어서 뭔가에 집중하는 편중된 요소에서 저 같은 경우 호신쌤은 편인성이 좀 강한 사람인데 학교 다닐 때 제가 좀 생긴 게 모범생처럼 생겨가지고 제가 공부를 잘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전교 1등이고 제가 싫어하는 거 전교 꼴등이로 아주 차별이 많이 갔어요. 저는 좋아하는 과목은 역사였고 음악하고 미술이었어요. 그거 외에는 다 포기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 외에 이제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각종 신비학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를 봤죠. 뭐 SF, 뭐 우주과학 뭐 이런. 근데 그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오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건. 그렇죠. 옛날에 학교는 보통은 정인들한테 유리한 학교였는데 이제 교육제도가 편인들을 배려하는 제도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2000년대 들어서 교육계에서 특성화 교육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특성화 교육이라는 용어가 어떤 면에서는 편인들을 좀 어떤 면에서 배려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성화 교육이 뭐냐면 딴 거 못해도 만화만 잘 그려도 대학 가게 하자. 딴 거 못해도 음악만 잘해도, 딴 거 못해도 체육만 잘해도, 딴 거 못해도 뭐 요것만 하나 잘하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해야 될 필요 없고 어느 한쪽을 특별히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로도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게끔 하자. 근데 그전에는 골고루 잘해야지 골고루 안 하고 몇 개만 잘하고 몇 개 안 해버리면은 중간에서 다음 턱을 넘기가 힘든 학교의 턱을 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 같은 요소죠. 괴짜 천재 정인에서 좀 많은 편이죠. 물론 뭐 인성에 귀문 걸려도 괴짜 천재 많이 나오지만 자, 그래서 편인하고 정인은 이제 그런 요소로 좀 보자. 우리 이거를 좋다, 나쁘다, 뭐 정인은 길신이니까 좋은 거고 편인은 흉신이니까 나쁘다라고 보지 말고 잘 키운 흉신, 열 길신 안 부럽다라고. 손오공이라는 걸 보자고. 손오공. 보통은 상관패인에 대한 얘기할 때 손오공 얘기해요. 손오공은 나쁜 놈이죠. 저기 옥황상제 수염 뽑고 천도복숭아밭 다 망쳐놓고 말 지지도 안 듣고 그 손오공을 재활을 시켰어. 누가? 삼장법사가. 그랬더니 그 말썽꾸러기 손오공이 최고의 보디가드가 됐어. 그래가지고 천축구까지 그 인도를 하는 최고의 보디가드가 됐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재화되기 전까지는 말썽꾼인데 흉신이었는데 얘를 다룰 수 있게 되니까 최고의 길신이더라. 웬만한 애들 부럽지 않더라. 그래서 이 정인이라는 이게 정자 돌림들은 길신으로 분류되는 정자 돌림들은 뭐 정인, 정관, 뭐 식신 이런 것들은 이제 길신으로 비유를 해요. 이런 길신 계열들은 어느 정도 재화가 돼 있는 재료고 인자고 이 편인들은 재화가 잘 안 돼 있는데 네가 조절해서 쓰시오 같은 인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뭘까요? 절묘하게 맛이 완성돼서 온 커피가 있어. 그냥 이거는 특별한 조리 없이 그냥 마시면 돼. 그런 커피가 있고 다음에 원두를 샀어, 커피를. 그 원두를 사가지고 이렇게 물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거름종이로 걸러서 그걸로 커피를 만들어 먹어야 돼.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커피를 잘 다루는 사람한테는 기가 막힌 커피가 되고 커피를 못 다루는 사람한테 못 먹어. 커피 못 다루는 사람 못 먹어요. 그런 커피는 그냥 커피 못 다루는 사람은 자판기가 최고야. 그냥 커피캔이나 그냥 아니면 저기 돈 가지고 가서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고 저 스타벅스에 가서 먹거나.
근데 자기가 직접 내려 먹거나 자기의 취향을 가지고 다룬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수제 커피가 최고일 수 있는 거죠. 못 다루는 사람한테는 완성된 커피, 잘 다루는 사람한테는 내가 내 취향대로 조절해 먹을 수 있는 커피. 자, 그래서 흉신 계열은 내가 다룰 수 있으면은 기가 막힌 거고 못 다루면은 고생 좀 하는 건데 처음부터 잘 다루기가 어렵으니까 처음에 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서 흉신을 잘 다루게 되면 그러면 최고 열길신 안 부럽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사주가 흉신인데 내 마음이 좀 편중돼 있는데 내 마음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된다면은 그쵸, 편인은 최고의 성능을 발현할 수 있고 상관도 최고의 성능을 발현할 수 있고 겁재도 사람을 다스릴 줄, 나와 다른 결이 다른 사람들을 내가 다스릴 줄 안다면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사람들의 보통은 사람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 일은 제가 대신하고 돈은 내가 벌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 그러면 누구를 다뤄야 돼요? 사람을 다뤄야지, 사람을. 근데 나 자신도 못 다루는데 지금 남을 어떻게 다뤄요? 이러면서 일단 나를 좀 다스리고 남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릴 줄 알면은 다 할 수 있죠. 공자님 보세요. 공자님이 농사를 잘 지어. 무슨 뭐 손재주가 있어. 뭐 싸움을 잘해. 뭐 사람을 고쳐? 아니야. 대신에 공자님은 사람을 다뤄. 그랬더니 공자님 밑에 의사도 오고 군인도 오고 정치인도 오고 돈 많은 사람도 오고 권력가도 오고 노비도 오고 시종도 오고 그래서 사람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내가 못하는 거를 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인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자. 요즘 현대사회에서 편인이 유리할 때가 있고 편인이 불리할 때도 있다. 조절을 가능하면 편인이 유리하다. 이 편인을 조절하는 장치가 뭐냐 하면은 제일 좋은 게 재성이에요. 재성이 없으면은 그냥 없는 대로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재성이 있으면은 이 편인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상관을 다스리려면은 인성이 필요하고 편인을 다스리려면은 재성이 있어주면 좋다. 편재가 좋아요, 정재가 좋아요. 그러면 정재는 상시적으로 다스리는 거, 컨트롤하는 거고 편재는 어느 날 한 방에 하는 거죠. 어느 날 한 방에 여행 가서 스트레스를 풀었다. 이러면 편재. 나는 퇴근할 때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마시고 가는 소소한 행복이 좋다. 이러면 정제적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보죠. 자, 오늘 요 정인하고 편인 간단하게 좀 써진 내용 좀 볼게요. 정인은 일간과 음양이 달라요. 일간이 양간이면 인성이 음간일 때 천간이든 지지든. 자, 지식 정보의 전달자, 일간과 음양 조화를 이룬 인성, 균형을 이룬 인성이다. 나한테 필요한 것이 들어온다. 균형을 잡아준다. 다만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이게 이제 기본 단위에서는 기륭화복을 다루는 학문으로 보는데 사실 저는 기륭화복을 다룬다라는 입장보다는 나의 운명을 유도하는 학문이다라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왜냐하면 기륭화복이라는 게 사람마다 전부 주관이 달라가지고 같은 거 같죠? 다 달라요. 의식지수 성장과 그 사람 경험 체험에 따라서 각자 생각하는 기륭화복이 다 달라요. 지금 내가 10년을 놀았는데 내가 지금 10년 놀았는데 앞으로 10년을 더 놀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일 수 있어. 근데 내가 지금 1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는데 당신 앞으로 10년 동안 편히 쉬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싸 신난다. 드디어 내가 바라던 삶이 오는구나 하는 거고 10년 동안 놀았던 사람한테는 지겨워 또요? 이럴 수 있는 거야. 대체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다 좋은 거를 여기는데 태어날 때부터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돈 때문에 지겨운 일 많이 겪은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다른 거 찾는다고 뭐 명예를 찾든가 뭐 어떤 성취욕을 찾든가 뭐 인정 욕구를 찾으려고 한다든가 뭐 진정한 사랑을 찾으려고 한다고 그렇죠? 지금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한테 진정한 사랑 웃기고 앉았네 지금 그게 문제야? 난 돈 많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야 뭐 이러고 있는데 나 돈이 너무 많아 나 돈 때문에 지겨워 죽겠어.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다 굽신거리고 있는 게 지금 나를 좋아하는 건지 내 돈을 좋아하는 건지 그게 늘 의심이 돼. 그런 사람이 다음에 태어날 때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다녀요. 이제 저 가진 게 한 푼도 없는데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거.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생에 그만 먹고 죽었던 거야. 이제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륭화복을 보는 학문인데 이 기륭화복의 이게 되게 주관적이라 사람마다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이룬 인성이란다. 균형이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명리학에서는 무조건 그 억부라는 그 논리를 되게 강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균형을. 근데 우리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고3인데 공부 주어라고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나 공부를 못하게 하면서 나가서 운동해라. 좀 놀러도 좀 다녀라. 며칠 좀 집에서 푹 쉬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돼요? 멍미? 지금 장난해 어머니 지금? 지금 집중해가지고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거 무슨 논리예요? 편의 논리죠. 편중의 논리잖아. 그건 편중의 논리. 지금 내가 아파트 사려고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죽으라고 아파트를 사야 돼. 그럴 때 중화는 뭐죠? 야, 돈이 중요하냐? 나가서 여행 다녀. 뭐 이런 거겠죠. 하지만 편의 논리는 지금 놀 때야. 더 열심히 일해. 그래가지고 빨리 아파트 사야지. 이게 편의 논리죠. 이게 편이 좋아 보여요? 정이 좋아 보여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사주에서 무조건 중화억부를 쳐가지고 저기 뭐 한쪽 오행이 과도하면 그게 기신이고 반대편 오행이 좋은 거고 또는 뭐 사주가 신강하면은 그 신강을 신약하게 해주는 인자가 좋은 거고 신약하면은 신강하게 해주는 인자가 좋은 거다라는 논리는요, 그거 되게 어린애 같은 논리예요. 물론 그렇게 평생을 공부하신 분 입장에서는 막 욱하고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그때그때 입장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중화를 맞추는 거를 좋다고 보지 마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인 거. 그러니까 일간과 이 정의는 대체로 일간과 음양을 조화를 이루는 인성으로 나타난다는 측면이에요. 왜 이러지? 지식정보의 전달자, 일간과 음양조화를 이룬 균형을 이룬 인성이다라는 측면으로 보자고요. 이 장자의 비유, 친모의 비유. 그래서 보통은 정인이 보통 잘해준다라는 건데 정인은 나를 위한 마음이고요. 편인은요, 겁제의 정인이에요. 자, 이거 묘한 말인데 편인은요, 겁제의 정인이에요. 근데 그 편인이 내 마음 속에 달려 있으면 내 마음이 지금 날 생각해요? 남을 생각해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정인은 나를 위한 마음이고요. 편인은 남을 위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편인의 속성 중에는요,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점들이 표현되어 있고요. 편인의 주요 직업성이요, 남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남 생각해 주는 거. 자기 연애 못하면서 남 연애 컨설팅 해주는 사람 있죠. 그게 편인이에요.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남 걱정하는 거, 이것도 편인이에요. 자기는 부정적으로 보고 남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 이것도 편인성이 좀 조절이 잘 안 되거나 과도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편인을 남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쁜 거 아니에요. 소인배 입장에서는 나쁜 거네. 대인배 입장에서 좋은 거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는 이게 좀 조절이 좀 안 되면 좀 이기성으로 발현될 수 있어요. 내가 다 가질 거야. 다 내 거야.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 당연히 넌 날 사랑해야지. 너가 감히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동생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질투의 화신이 돼버리면 이게 정인 질투의 화신이 대화가 안 통하는 수가 생겨요. 편인은 나도 사랑해주네. 고마워라. 근데 원래 날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야? 원래 제일 사랑하는 거 아니었나? 근데 왜 나까지 사랑해주지?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해, 자기 사랑을. 근데 정인은 의심을 안 해. 저희 집에 고양이가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정인 고양이고 편인 고양이 한 마리는. 정인 고양이는 나 잘라 그러면 맨날 배 위에 올라와가지고 똥꼬를 얼굴에 들이밀고 꼬리로 막 날 하고 밥 먹고 있어도 내 밥상 위로 올라오고. 세상에, 밥 먹는데 밥상 위로 올라오는 고양이, 어떤 고양이? 버르장머리 없는 고양이죠. 근데도 밥상 위에 올라서 밥 먹지 말고 나를 이뻐해 다냐, 뭐 이러고 막 꼬리를 흔들고 막 나를 이뻐해 달라고. 밥 먹는데 그래도 이뻐해 줘야지. 근데 한 마리는 편인 고양이야. 이게 길에서 구조해가지고 7년 동안 길 생활을 하다가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몸이 쇠약해지고 이제 아프고 병에 걸려서 힘들어 하니까 이제 구조를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함께 살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고양이는 늘 인간의 사랑이 그러다 또 나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다 또 나 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 주인도 나한테 그랬어. 그리고 또 나 버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절대
그 무례한 일을 안 해. 그러니까 막 나 자는데 막 침대 위에 올라와서 나 배 밟고 뛰고 막 밥상 위에 올라오고 편의는 그러면 쫓겨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편의는 내가 뭐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정인 고양이는 밥상으로 뛰어 올라오는데 편인 고양이는 밑에서 이렇게 나 주면 안 되냐냐? 뭐 이러고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휴 참 불쌍해라. 아유 걱정하지 마. 난 똑같이 사랑해 너희 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의는 이게 나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남을 위한 마음, 겁제를 위한 마음이 장착되어 있는데 거기 겁제까지 있어봐. 그러면 아주 남 걱정이에요. 내 다리 아픈데 저희 형은 지금 어떤가요? 저희 사고해서 저희 형은 괜찮아. 네 형은 괜찮아. 네 걱정이나 해. 그래서 이거 저보다 형이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부터 해야 돼. 그래서 이 편의는 남을 위한 마음이 달려 있어요. 어떤 사업하면 좋을까요? 남 잘 되게 해주는 사업. 우리 집 지키는 사업, 아니 남의 집 지켜주는 사업. 나 부자 되는 사업, 남 부자 되는 사업. 투자 컨설턴트, 뭐 남 부자 되게끔 사업 컨설턴트. 비서는 어떤 사람이 비서? 그 원래 편인 직업 1순위 비서 들어가 있어요. 비서, 그 수행 비서. 나를 위해서 움직여요. 내가 모시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직여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죠. 일단 배고프면은 먹을 게 1인분인데 배고프면 누구 줘야 돼? 저 사람 줘야지 내 마음이 후련해. 상대가 좋아하면 내가 좋아해. 그래서 이게 편인이 잘 제어되면은 타인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훌륭하게 쓰일 수 있고, 근데 편인이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그러다가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남 생각하지 않으리, 뭐 미워하리 뭐 이런 식으로도 삐뚤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음양의 극성으로 보자면 편인은 이게 겁제의 정의이기 때문에 겁제를 위한 마음이라고 보면 돼. 같은 원리로 평관 보세요. 평관. 정관은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환경이고 편관은 겁제의 정관이에요. 평관은 나한테 평관인데 타인, 즉 나하고 결이 다른 사람들인 겁제한테는 평관이야. 그리고 어떤 느낌이야? 이게 지금 나를 보호하는 어떤 환경이야? 남을 보호하는 환경이야. 그 명예성이 나를 보호함으로써 느껴져? 남을 보호함으로써 느껴져? 남을 보호. 이순신 장군이 자기 가족 구했어요? 나라를 구했어요? 자기 구해? 나 지금 총 맞아가지고 지금 총 맞아. 야 아프다 빨리 119 불러라. 이거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우리는 반드시 내가 죽더라도 우리는 이겨야 한다. 나를 얼른 방패로 가리거라. 이게 이 편관 편인에서 나오는 마음들이 편인 남을 위하는 마음에 편관 남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력, 권위,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평관편인 살신성인 이게 평관편인이 잘 재화가 돼서 훌륭하게 쓰이면 역사 속 인물들이 죄평관편인에서 나온다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정인에 대한 얘기 좀 더 해볼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당연히 받는다. 당연히 내 거지. 이런 거죠. 이제 나를 위한 정보도 되죠. 나를 위한 정보, 인성을 정보 콘텐츠 어떤 나한테 들어오는 지원. 저거 당연히 내 거야. 이런 형태로 보는 거죠. AI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 한 20몇 년 전에 만들었던 AI라는 1990년대에 나온 영화일 텐데 제가 그 영화가 정말 감동적이어서 그 뒤 몇 번을 더 봤던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편인 소년이 나옵니다. 편인 소년이 로봇이야. 그 어느 집에 입양이 됐는데 어느 과학자 집에 입양이 됐는데 그 미래 사회에 그 과학자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그만 뇌자 상태에 빠져서 누워 있어. 혼수 상태에 빠져 있고 그 집에 이제 인공지능 AI 소년 로봇이 그 집에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 입양이 되는데 부모가 우리 아들 로봇이지만 로봇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줬는데 아니 이게 무슨 운명의 조화인가. 혼수 상태에 빠졌던 친아들이 깨어났어. 친아들이 탁 깨어나서 보니까 원래 내가 빠진 자리에 왜 로봇 인형 같은 놈이 가서 앉아있네. 야 저리 비켜 임마. 내가 당연히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지. 뭐야 하는데 자연히 부모도 그 깨어난 자기 친 인간 아들한테 마음이 가게 되고 그러자 그 두 아이가 이제 다투는 현상들이 이 편인 아이가 또 질투까지 또 하게 되니까 다투게 되는 사랑을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그만 버림을 받습니다. 아이를 데려다가 숲에다 버리고 와요. 근데 그 미래 사회에는 길 잃은 로봇을 막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파괴당할 뻔하고 모험을 하고 그러다가 뭐 미래 사회에 가서 다시 엄마의 영혼을 불러오는 뭐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 그 로봇 소년의 모험을 그리고 있는데 딱 그 모습이 편인 소년의 모습. 장자한테 나의 사랑을 뺏긴